내가 떠나는 이유 15편. 내가 떠나는 이유 15번째. 얼굴이 하얗고 약간 마른 몸매의 재영이는 23살인데 벌써 절도전과 23범이다. 나는 이 친구의 범죄 이야기가 궁금하였다. 어떻게 하면 나의 23살의 전과가 23범이 되었는지. 김성주 30살 사기. 이천에서 스포츠 토토 도박 대포통장을 하여 잡혔다고 한다. 고영민 39살 사기. 전국의 아가씨를 공급하는 기업형 보도 업체라고 소개를 하였는데, 투자자가 투자를 하면 그 투자비에 비례하여 이익금을 나누어주는 형태인데, 잘 나가다가 투자자와 다툼이 생겨 이곳에 들어왔다고 소개를 한다. 전태식 58살. 코골이 심한 사람이다. 고무집행방해 폭행죄. 바람이 불면 날아갈 정도로 왜소한데 폭행죄로 들어온 게 아이러니하다. 박병석 59살로 제목은 사업 사기다. 건설업을 하고 있고 처형이 고소를 하여 합의 중이라고 나한테 와서 조용히 사정 얘기를 하였다. 이수근 40살 배불뚝이. 뱃속에는 아마 새 쌍둥이가 들어있는 것처럼 배가 남산만하다. 제명은 스포츠도박. 이 사람은 유치장 오후실에 같이 있었던 젊은 사람과 동서지간이었다. 아나스 35살. 이곳 구치소 오기 전에 만났던 모로코 외국인이다. 커다란 덩치와 함께 외국인 특유의 누린내가 많이 난다. 내가 보기에는 40이 넘어 보이는데 굳이 본인은 35살이라 우긴다. 이태원에서 마리화나를 피다가 공장 기숙사에서 체포되었다며 잔뜩 겁을 먹고 있다. 누나 살인사건의 공광수는 25살이며 죄명은 살인죄이다. 하사장 35살. 음주폭행 공무집행방해. 직업은 노동이다. 신현우는 45살 조폭이고 젊은 방장 성수입 인천 어디파 조목 선배라서 그런지 생수가 깍듯이 대한다. 행색이 지저분한 사람 하나는 서해 앞바다에서 우리 영해를 침범하여 꽃게잡이를 하다 잡힌 중국인이다. 야, 너네들은 왜 남의 나라에 와서 그 지랄이냐? 언젠가 우리 해경까지 죽였지? 이런 개새끼들. 잔뜩 겁을 먹은 중국 선원은 말은 못 알아듣지만 분위기를 눈치채고 잔뜩 긴장한 채 구석으로 가서 쭈그리고 앉았다. 중국 놈들은 잘 씻지 않는다더니 이놈 냄새는 아나스보다도 훨씬 지독하였다. 아침 5시 30분. 천장에는 약 가로 30cm, 세로 1m 정도의 정사각형 전등불이 달려있는데, 그 전등이 켜짐과 동시에 교도관과 소지가 지나가면서 기상! 기상! 소리를 지른다. 우리가 있는 이 방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천장에 있는 전등 역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나의 몸과 마음 역시 이 방처럼 직사각형으로 되어가고 있었다. 6번 방은 13명이 잠을 자는데 어젯밤에 64년생 57살 전태산이라는 사람이 덩치는 작고 약해 보이지만 코 고는 진동소리가 이름처럼
얼마나 태산같이 큰지 6번 방을 뒤흔들어 놓았다. 가뜩이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은 전태식의 코골이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자 신경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과거 사회에 있을 때 워크숍을 가면 코 고는 사람들이 더러 몇 명 있었지만 크게 문제될 게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피하고 싶으면 다른 방에 가서 자면 되니까. 하지만 여기는 이 공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게 비극이라면 비극이었다. 이제 나는 나가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감방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오늘 오후 4시에 오기로 한 변호사가 오후 4시에 정확히 접견을 왔다. 나는 이 젊은 국선 변호사의 시간 약속이 마음에 들었다. 사회에 있을 때 만났던 대부분 변호사들은 겉멋만 들었지 약속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제대로 지키는 놈을 본 적이 없었다. 검사가 다음 주 월요일 음성 녹취 조사를 한다고 하니 준비를 잘 하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 나는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조심스레 물어보았다. 김민우 씨, 기록을 쭉 살펴보니 다른 사람들하고 약간 다른 것이 있어 무죄를 주장하려 합니다. 다른 사건과 몇 가지 검토하고 있으니 우선 검찰 조사나 잘 받으세요. 나는 검찰 조사 때 변호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변호사는 선약이 있어 갈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한다. 나는 속으로 이래서 형사건 변호사는 힘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를 써야 하는데 하면서 짧은 인사를 하고 접견 대기석으로 다시 돌아갔다. 접견이 끝나면 모두들 대기실에서 기다렸다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각 층에 있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변접을 마치고 방에 돌아오자마자 16시 40분 접견 후 면회 소식을 또 알려주었다. 임시방장인 주호가 지나가는 소지에게 전달받고 알려주었다. 삼촌이 오늘 제일 바쁘네요. 이곳의 호칭은 나이 든 사람에게 보통 아저씨 아니면 사장님이라고 부르는데 나에게는 임시방장이 삼촌이라 부르고 난 다음부터 전부 삼촌이라 따라 부른다. 나는 그들이 부르는 삼촌 소리가 그리 나쁘게 들리지는 않았다. 11층 복도에는 먼저 면회를 가기 위해 재수자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많은 사람이 다 대기 중이었다. 그들 틈에 끼어 1층으로 내려가니 교도관이 6호실로 가라고 말한다. 6호실에는 아들이 먼저 와서 앉아 있었다. 어제 받은 벌금 통지서에 대하여 나는 미안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였다. 내가 옛날 회사 미납 벌금 250만원짜리 통지서가 이곳 구치소로 왔어. 이거 재판받기 전에 먼저 내야 할 것 같은데. 아들은 즉답 대신 이곳은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면회가 어려워졌어. 일주일에 한 번 예약 맞추기도 어려워. 인천구치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재소자가 과밀한 상태라 면회 역시 어려워진 것이다. 구치소 상황의 어려움보다도 나는 월요일 검찰 조사와 합의금 걱정을 하였더니 합의금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세요. 아니 한두 푼도 아니고 1억 5천만 원을 갑자기 어떻게 마련하니? 나는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애비로서 자식들에게 도움을 못 줄 망정 피해만 주고 있으니 아들 앞에서 점점 작아지는 내 모습은 어쩔 수 없었다. 1106호실로 돌아오니 최 법무주임이 부른다. 서울구치소 황계장님께서 안부전화가 왔습니다. 황계장님하고는 어떤 사이세요? 그냥 별 사이는 아니고 그저 아는 사이입니다. 황계장 소리에 난 그래도
이 친구가 내 걱정을 해주는구나 안심이 되면서 고마웠다. 월요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다. 말을 잘하여 기소중지를 받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의 방법인데 진술을 잘 해야 하는데 가짜 김태형 법무사에게 속은 대화 내용이 잘 생각이 나지 않았다. 이곳 구치소에서는 몸만 갇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 함께 갇혀버리게 되는 것 같았다. 배식 때는 새 창문 아래 네모난 배식구를 통하여 배식을 받는다. 큰 상 2개를 펼쳐 붙이고 밥과 반찬 그리고 국을 13명 분으로 나누어 배식하고 나면 감사하게 식사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방장인 주호가 인천 태생이며 조폭 출신이라 주위에 깜빵 친구들이 많아 밥과 반찬을 다른 방보다 넉넉히 받을 수 있었다. 여러분들이 배불리 먹는 거 다 제 덕인 줄 아세요? 그래, 고맙다. 속으로 감사의 말을 하였다. 식사를 마치면 하루에 2인 1조로 돌아가며 일일 설거지 당번을 한다. 당번이 아닐 때 나는 13명이 쏟아내는 먼지를 쓸어 담으며 빗자루를 쥐고 바닥 청소로 아침을 시작하였다. 아침 식사 후 11층의 모든 방 사람들은 신체 검사를 받으러 아래 4층까지 차례로 걸어서 내려갔다. 응실에서 혈압을 재니 160이 나왔다. 혈압이 너무 높았다. 의사는 혈압이 너무 높게 나왔다며 약 하나를 주며 다음에 다시 재보자고 하였다. 이건 지금 드시고 내일부터는 2알씩 나갈 겁니다. 나는 혈압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약을 처음으로 입에 털어넣었다. 5월 5일 내 옆에 앉아있는 젊은이가 인천 지역 살인사건의 범인이라 하였다. 어디서 들은 정보인지 방장이 나에게 기뜸을 해주었다. 나는 작년에 뉴스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인천 지역 살인사건의 누나 살해범을 이 6번 방에서 만난 것이다. 그 살인자와 마주하고 있으니 기분이 묘하였다. 이 사건의 내용은 뉴스를 통하여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작년에 누나를 칼로 살해한 후 농수로에 유기한 사건으로 그 사건의 당사자를 내가 이 좁은 공간에서 함께 마주하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는가. 내가 상상하는 살인자는 험한 얼굴에 무식한 표정의 사람으로 생각하였는데 내 앞에 있는 살인자는 전혀 다른 이미지인 것이다. 약간 마른 타입의 중간 정도의 키, 착하게 생긴 이미지와는 다르게 그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니 인간은 겉만 보고는 알 수 없는 동물인 것 같았다. 단테의 신곡에서는 가족과 친족을 배반한 자는 지옥의 맨 마지막 구옥에서 대마왕 루치펠로의 입안에서 살이 찍히는 고통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는 여기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어찌 보면 그에게는 여기가 지옥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순간의 판단, 아니 한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한 대가가 이 지옥 같은 깜빵에서 평생 청춘을 썩히게 되었으니 그런 생각에 어찌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